바다는 또 하나의 영토입니다. 해양 활동과 군사 활동, 항행, 수산, 광물 자원의 원천인데요. 올 들어 제주도 동남쪽 바다에서 일본 해상보안청 소속의 해양 측량선 슈워요 다쿠후와 우리 해경 함정이 잇따라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무관심 속에 잃어버릴 수도 있는 대출 광구의 가치가 또다시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해당 해역은 한일 양국 연안에서 200해리 3,704km 범위에 있는 중첩수역입니다. 해역이 겹칠 경우 인접국 간 합의가 필요한데요. 그러나 일본 측은 통상적인 지진 지질조사 활동이라며 계속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전했습니다. 우리 해경은 해당 해역이 우리 해역이고 해양과학 조사를 위해서는 우리 정부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며 조사 중단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은 자국이 이베타적 경제 수역에서의 정당한 조사 활동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가토 가부노부 일본 관방장관은 이번 조사는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한국 측의 중지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한국 정부에 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일본의 안하무인 태도에 2014년 만료되는 한일 대륙붕 협정이 또다시 거론되고 있습니다. 1978년 발효된 제7광구를 공동 개발한다는 내용의 한일 대륙붕 협정이 오는 2018년 만료되지만 일본은 공동 개발은 커녕 일방적으로 탐사를 중시하고는 시간만 끌어왔습니다. 때문에 협정의 시행 중지로 종료 시점을 연장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제7광구는 1968년 국제자원탐사기구에서 세계에서 가장 풍부한 석유 자원이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매장량이 천연가스는 사우디아라비아의 10배, 원유는 미국의 4.5 규모인데요. 2005년 미국 우드로 윌슨 연구소는 제7광구가 있는 동중국 해를 아시아의 걸프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제7광구가 해양 영토 관리 차원에서 독도 문제에 견줄 만큼 중요한 이유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일 대륙붕 협정이 종료되면 제7광구의 80%가 일본 소유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고 이후 일본은 단독으로 해양 영토를 개발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협정 당시에는 해양 경계가 대륙에서 벌어나온 대륙붕 중심론이 우세였지만 이후 국가 간 해양 경계 분쟁이 맞아지면서 국제해양법이 바뀌고 배타적 경제 수역 개념이 등장하면서 지리선 가까운 일본에게 유리한 상황이 된 것인데요. 일본이 독자적으로 해서와 해상수 조사까지 하면서도 공동 탐사에는 느긋한 이유입니다. 만약 한일 대륙붕 협정이 이대로 종료된다면 중국도 가만히 있을 리 없습니다. 이미 제7광구의 영유권을 놓고 한중 1·3국은 대륙붕 한계위원회 CCS의 자료를 제출한 상태인데요. 영토자원 문제의 역사 분쟁까지 엉긴다면 협상은 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에 따라 선제적이고 전략적인 외교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해양 주권과 국가의 자존심이 걸린 중대한 해결과 체기에 각국의 군사력 증강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허투루 들을 일이 아닌데요. 중국의 일방적으로 설정한 방공망 구역의 여도와 이 지역이 포함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일본과 중국은 적극적으로 군함을 늘리며 해군 군사력을 높이고 있는데요. 이에 대하여 대한민국 해군도 강력한 무기를 보유한 군함을 개발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첫 스텔스 구축함인 KDDX에 탑재할 최후의 보르시아의 더블 뉴스를 국내 기술로 개발한다는 소식이 전해져 중국과 일본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치어리더 물위에서는 굉음과 함께 수백 발의 총탄을 쏟아 붓습니다. 총구가 향한 바다로 고개를 돌리는 그 순간의 폭음과 함께 불꽃이 번쩍인데요. 한국 해군 항공모함을 노리고 접근하던 적군의 미사일에 명중한 것입니다. 바다에서 함정을 공격하는 탄도미사일은 탄도탄 요격 미사일로 대응합니다. 하지만 미사일 요격에 실패하거나 비교적 속도가 느린 순항미사일 공격은 함대공 유도탄으로 방어하는데요. 만에 하나 두 번의 기회가 모두 실패할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미사일을 미사일로 막지 못한 경우 마지막 순간에는 근접 방어무기가 분당 4,200발의 총탄을 쏟아내며 방어막을 칩니다. 이처럼 함정을 지키는 최후의 보르시아 EW수를 국내 기술로 개발하게 됩니다. 방위사업추진위원회는 근접 방어 무기 체계와 이 사업 방안을 심의한 뒤 국내 개발로 결정했는데요. 올해부터 2030년까지 4,500억 원을 투입해 개발하고
10여 대에 조금 못 미치는 시제품과 실전 무기를 생산한다고 합니다. 해외에서 구매하다가 국산화에 나선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은 레이시온의 필령스, 네덜란드 탈레스사의 골키퍼 등 두 가지 CRC, WA를 도입해 운용했었습니다. 하지만 골키퍼가 단종된 이후 8형 스탠만 도입했는데 최근 추가 물량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폐렴수가 세계 시점을 독점하고 있어서인데요. 따라서 해군 함정을 도입할 때마다 같은 고민을 반복해야 합니다. 조만간 시작할 대령 스함 정비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미국은 관련 기술 이전을 거부하고 미국 현지에서 직접 수리해야 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이렇게 되면 한국이 부담하는 비용은 크게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국내 개발되는 CRC-S는 경항포와 한국형 자기 구축함과 호위함 등 해군의 최신 함정에 장착될 예정입니다. 사용기간이 오래된 기존 치어리더 분류에서 수신문도 단계적으로 교체할 전망인데요. 이는 단순 국내 조립이 아닙니다. 기존 치어리더 분류의 수보다 성능이 올라가는데요. 기존에는 아음속, 약 시속 1100 미사일만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초음속 미사일까지 요격이 가능할 수준으로 개발할 예정인데요. 또한 전자식 능동 이상 배열 레이더를 탑재해 더 먼 거리에서 발견해 더 빨리 대응에 나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8년 12월 개발을 완료한 함대공 유도탄 해군의 최대 사거리는 20km 수준입니다. 해군이 요격하지 못한 미사일이 함정에 접근하면 CIWS가 대응하게 됩니다. 함정에서 5km 떨어진 거리에서 교전이 이루어지는데요. 여기에 게틀링관이 쏟아낸 포탄이 화망을 만들어냅니다. 마하 3에서 4 속도를 내는 미사일은 1초에 약 1에서 1.56km를 이동합니다. 즉 요격에 주어진 시간은 불과 3초 정도뿐이라는 것인데요. 함정 주변에 침투하는 고속정도 자동으로 격파할 수 있습니다. 기존 골키퍼는 수동으로 조작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국내 기술로 개발되는 치어리더 분류에서는 자동, 수동, 반자동 모두 가능해집니다. 지상에 설치할 경우 공군 활주로 및 군지휘시설 등 거점 방어도 가능한데요. 따라서 일각에서는 CIW의 수를 독도에 설치하여 일본 해상자위대가 절대로 다가오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치어리더 VS의 국내 개발은 모든 부품을 새로 개발하는 건 아닙니다. 기존에 쓰던 골키퍼 한 포의 주요 부품을 동일하게 활용하는데요. 군 당국은 30mm 탄을 쏘는 골키퍼가 20mm 탄 필령수보다 파괴력이 더 크고 효과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국산화는 단계적으로 추진합니다. 골키퍼 장착된 30mm 지혜의 88개 틀린 것은 기술 도입을 통해 화포 전문 국내 업체가 생산할 계획입니다. 각종 부품을 종합하는 능력을 갖춘 뒤 개별 부품의 국산화 여부를 판단할 예정인데요. 이에 대하여 홍성표 외래 이지넥스1 치어리더 분류에서 I 사업단장은 치어리더 분류에서 와이파이에 탑재될 함포는 골키퍼와 동일하여 이미 관련 기술을 확보했다면서 ACR 레이더를 국내 최초로 개발해 전력화했고 센서 분야에서도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조사선에 경고 사격을 해서 쫓아내야 한다. 그리고 칠광군은 전쟁을 해서라도 절대 뺏기면 안 된다. 우리가 이래서 힘을 키워야 된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자님들의 현명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이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많은 힘이 됩니다.